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과학 두 번째 시간, 물질과 규칙성,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지난주에 수소와 헬륨 3대 1이라는 거 배웠었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원소들이 생성이 되었어요. 그거에 대한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주요 원소의 질량비예요. 주요 원소라는 건 뭐냐면 총 세 가지 상황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에서의 질량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웠어요. 지난주 수소, 헬륨 비율로 있더라. 질량비입니다. 오늘 배우는 거 일단은 질량비라는 거 주의를 해야 돼요. 개수비가 아니죠. 자, 질량비는 수소랑 헬륨 3대 1이었다. 그 외에 2%들 뭐 있지만은 얘네들은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우주의 질량비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이거 언제 생성이 되었냐? 빅뱅 때 빅뱅으로 생성되었던 특징이 있었던 것, 우주에서의 수소와 헬륨이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지구에서의 원소 질량비는 어떻냐? 철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인 산소, 규소, 마그네슘 순서로 많습니다. 원소 기호까지 적어 드릴게요. 철은 Fe, 산소 O, 규소 Si, 마그네슘 Mg. 그래서 얘네들 줄여서 철산규막 이렇게 외웁니다. 일단 특징은 수소, 헬륨이 갑자기 쭉 줄어들고 다른 원소들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럼 사람까지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로 이루어져 있죠. 물이 뭐 우리 몸의 70%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물이라는 건 H2O라는 물질인데 그러면 여기 뭐가 많아요? 수소랑 산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럼 수소가 제일 많겠네요. 그런데 수소는 가벼워요. 그래서 질량비로 따지기 때문에 산소가 1등을 먹습니다. 산소, 탄소, 수소가 아니네요. 수소는 가볍다고 했죠. 그래서 질량비에서 밀려요. 수소, 질소, 탄소는 탄수화물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는데 나중에 배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탄수질이라고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탄소 O, 탄소 C, 수소 H, 질소 N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사람의 몸이 되겠습니다. 질량비가 요 순서대로 돼요. 자, 일단은 우주에서는 수소, 헬륨, 빅뱅으로 생성이 되었대요. 그런데 지구랑 사람에서의 특징은 무거운 원소,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은 굉장히 가벼운 편인데 얘네들 철, 산소, 마그네슘, 규소, 질소 다 무거운 원소인데 얘네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빅뱅으로는 생성될 수 있는 것 수소, 헬륨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런 무거운 원소들이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배울 건데 일단은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단어에서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의 좀 더 상황에 따른 상황이에요. 지각, 땅이죠? 그 다음에 해양, 대기. 그러니까 땅, 바다, 바람. 그러니까 공기. 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얘네들 질량비로 또 순서를 나누게 되면은 지각 같은 경우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순서라고 합니다. 자, 당장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물이면은 또 아까 그거예요. 산소, 수소, H2O로 이루어져 있죠, 바다. 그 다음에 염소,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대기 같은 경우는 질소, 우리 공기 질소가 제일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산소, 아르곤 이 순서대로 질량비가 제일 많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별의 진화,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진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별의 탄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별의 탄생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스 그룹을 형성하고 성운이 형성되고 원시별이 형성되고 별이 탄생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랑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스 구름 형성이에요. 가스 구름 형성. 이,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성간 물질이 뭉칩니다.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라는 건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이죠. 얘들이 뭉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밀도가 증가할 겁니다. 가스 구름을 형성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때 가스 구름은 특징 매우 밀도가 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중력 수축을 할 거예요. 중력 수축? 그러니까 서로 뭉치면서 점점 더 모이는 현상, 그러니 가운데 부분이 점점 더 모이는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모이는 상황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성운 형성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자, 가스구름이 형성돼서 자기들끼리 뭉쳤습니다. 그래서 가스구름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은 성간 물질이 계속해서 밀집이 될 겁니다. 계속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 다음에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 이걸 뭐라고 하냐? 아, 얘를 성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간 물질이 밀집돼 가지고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를 이제 성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 2번이 거의 동시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단계 원시별 형성. 자,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물질이 계속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이렇게 된다 보면 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다. 자, 성운 내부, 이제 성운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갔죠. 성운 내부 밀도가 굉장히 큰 곳이 있어요. 큰 곳에서 원시별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밀도가 높은 곳이 원시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키워드를 보게 되면 성간 물질이 뭉쳤다. 그러면 가스 구름이 형성이 되었다. 가스 구름이라고 되어 있었네요. 가스 구름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력 수축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밀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성운이 형성이 됩니다. 성운 내부 밀도가 큰 곳이 또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 또 원시별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중력 수축을 해요. 계속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부 온도 상승. 자, 이거는 온도까지 올라간다. 처음 나온 얘기예요. 중심부에 이제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네 번째, 드디어 별의 탄생을 한 겁니다. 원시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이라는 용어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273도 C를 빼면 된다. 그래서 그냥 실제로도 1000만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발생하냐? 수소 핵융합 반응이 형성되어 이게 오늘의 키워드 같은 단어니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를 뭐라고 부르냐?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과정은 일단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 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아요. 개념 설명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별이라는 건 그럼 무엇이냐에부터 볼게요. 별이라는 것은 어, 핵융합 반응을 해요. 지금 마지막에 배웠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것. 이때부터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일단 스스로 빛을 내려면 뭘 해야 된다?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또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뭔데?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는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 되는 것.
이것이 핵융합 반응입니다. 자, 빅뱅 이후에는 어때요? 수소랑 헬륨 생기고 나서 온도가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려고 하니까 이때 중심부 온도 별이 밀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1000만 K까지 올라가니까 중력 수축으로 그제서야 자기들끼리 또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더더욱 무거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들 하나 더 볼게요. 성간물질이라는 단어. 성간물질은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간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용어는 별과 별 사이의 온도. 별과 별 사이 온도가 아니라 별 사이에 분포하는 먼지나 티끌, 기체나 티끌 같은 것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운이 된 것, 성간 물질 밀집하면은 얘네들이 밀집해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 보이는 천체네요. 보이는 천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성운이라고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별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한번 더 볼게요. 어, 원시별하고 별의 차이가 무엇이냐? 원시별은 중력 수축을 해요. 일단 핵융합은 안 하겠죠. 중력 수축으로 온도 상승하여 빛을 내는 천체. 일단 원시별 역시도 빛을 내요.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중력 수축으로만 온도가 올라가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이 되면은 차이가 뭐예요? 중력 수축을 하다 하다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핵융합까지 할 때야. 그때가 돼야 별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용어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정과 개념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순간에 별이 핵융합을 할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고 했고 그때를 주계열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계열성이라는 게 뭔가? 이게 이제 별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맨 처음이라서 이게 결국엔 처음이 되는 겁니다.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어떤 형태예요? 이게 무엇으로 보여요? 우리 눈에는 빛의 형태. 그러니까 밝게 보이는 태양이 나오는 거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천체를 말하는 것. 비주기혈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빛을 내는 천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무엇이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일단은 언제 온도라고 아까 되어 있었어요? 중심부 온도, 별 중심부 온도가 1000만 K라고 1000만 켈빈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측에서 그림에 보게 되면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의 H가 무엇이 됐냐? 한 개의 헬륨, 양성자 4개가 양성자 4개가 양성자 2개 플러스 중성자 2개가 되면서 플러스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다. 그래서 이 에너지만큼 빛이 나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어떤 에너지 방출식이 있어요. 자, E는 델타 MC 스퀘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에너지는 질량 차이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이에요.
어차피 빛의 속도는 고정값이죠. 그러니까 뭐야? 질량 차이만큼이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어떤 거야? 양성자 4개,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하고 에너지 합친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4개의 H가 무엇보다 크다? 헬륨 하나보다 무겁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량 차이만큼 무엇을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과학적으로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배웠던 건데,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양성자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중성자가 된다. 이때는 왜요? 질량이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가벼워요. 중성자가 더 무겁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애초에 다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 방출하는 건 양성자 4개가 헬륨보다 무거우니까 인 거고,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거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무거운데, 그거는 여기 핵융합 반응과는 다른 원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성의 특징 보면서 이 주기율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별은 일생 대부분을 주기율성으로 보낸다. 일단 수소 핵융합 반응을 거의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질량이 크면은 핵융합도 잘 돼요. 핵융합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빠르다라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이 크면 무거우니까 수명도 짧아요. 자, 근데 여기서 참고사항, 태양 남은 수명은 50억 년이라고 합니다. 진짜 참고사항이죠. 자, 3번.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뒤에서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배울 부분은 여기입니다. 내부 압력과 별의 내부 압력과, 그러니까 주기열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 이것과 중력이 평형을 이뤄요. 따라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만약에 내부 압력이 더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점점 별이 커져서 터질 것이고, 중력이 더 세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수축해서 쪼그라들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일단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가 수축하는 힘이에요. 왜냐하면은 뭐든지 커다란 물질들, 혹은 작은 물질이건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은 지구나 태양이나 다 있는 거고요. 자, 내부 압력은 뭐냐면,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면, 내부 압력은 우측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힘이에요. 이게 왜 생기냐? 핵융합에서 핵융합하니까 기체 압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해서 방출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밖으로 뚫고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팽창하는 힘이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힘이기 때문에 팽창하는 힘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팽창하는 힘과 수축하는 힘이 평형을 이뤄가지고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기열성은 그래서 크기가 일단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열성, 맨 처음 수소가 헬륨 핵융합이 되는 것, 이 과정이 어, 통해서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예시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측 그림 같은 상황이에요. 주기혈성이 적색 거성이 되고 행성 상성과 백색 외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질량이 어, 태양 정도의 별,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 진화 과정이다. 이게 1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도 이렇게 될 겁니다. 주로 가벼운 쪽 별들이 이렇게 생길 것이다. 작은 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태양은 어떤 상태예요? 주기혈성이죠. 주기혈성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발생하고 있냐면 별 중심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쪽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안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심부 1000만 K이다, 1000만 켈빈이다. 이런 상황이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이 중요합니다. 끝났어. 중력 수축 단계예요. 이게 무슨 단계냐면 수소 핵융합이 끝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H가 헬륨이 되는 과정이 H를 다 써서 끝났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력으로 중심부가 수축합니다. 왜일까요? 아까 별의 내부 압력은 계속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려고 할 거고 중력으로 안쪽은 줄어들려고 하는데 아까는 내부 압력이 계속 핵융합이 있었으니까 평형을 잃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내부 압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수소 핵융합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중력으로 중심부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부가 수축했다는 건 뭐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심부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심부가 상승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 1번. 중심부 온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1번 루트와 2번 루트. 그러니까 1번은 바깥쪽 상황이고요. 2번은 안쪽 상황입니다. 자, 바깥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중심부 온도가 올라갔어. 그럼 바깥쪽도 가열됩니다.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바깥 수소가 핵융합을 해요. 그러니까 바깥쪽도 1000만 켈빈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내부 압력이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생해요. 와, 그러니까 크기가 커져요.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뭐라 그러냐? 크기가 팽창돼서 적색 거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이 되는 상황이다가 되면 돼요. 주기혈성으로 시작했는데 적색 거성이 되었습니다. 주기혈성으로 시작해서 적색 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도 지금 중심부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쪽은 온도가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냐? 1억 켈빈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1억 켈빈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헬륨 원자핵이 핵융합을 합니다. 원자와 핵융합. 와, 10배네? 1000만 켈빈일 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1억 켈빈까지 가야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엇이 발생하냐? 탄소 C와 산소 O가 발생을 합니다. 이 두 원소가 이제야 나오는 거예요. 산탄소질 철산규막 할 때 그 나왔던 산소랑 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 수축으로 바깥쪽은 또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크기가 커졌고, 안쪽은 또 다른 거, 어, 헬륨이 탄소랑 수소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연쇄적으로 별의 내부가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핵융합이 중단이 됩니다. 왜? 다 했으니까. 이제 탄소까지도 끝났어요. 탄소가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온도가 상승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 2단계까지 했죠. 탄소까지 만들었어요. 3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온도가 작게 끝났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온도 상승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핵융합이 중단된다. 이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니 온도가 낮아서. 근데 대신에 바깥쪽은 계속해서 지금 연쇄 반응으로 따뜻해지고 있어. 바깥 팽창. 계속 팽창 중이야. 적색거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팽창. 그래서 계속해서 퍼집니다. 퍼져서 행성상 성운이라는 게 돼요. 3단계죠? 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무슨 구름같이 일렁일렁 거리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상황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요. 또한 중심부는 수축해요. 어쨌거나 수축을 하고 있는 상황도 보여집니다. 중심부는 이렇게 수축을 해서 백색 외성이 되겠습니다. 백색 외성의 특징은 중심부만 수축한 거니까 밀도가 작을까요? 클까요? 밀도가 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주기혈성이었는데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적색 거성이 되었고 적색 거성으로 인해서 바깥쪽 안쪽 상황이 됐고 탄소까지 생성돼서 끝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깥쪽은 터져가지고 행성상 성운, 안쪽은 수축해서 백색 외성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미처 설명하지 못한 별의 진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다음 것 태양보다 큰 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핵융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중력 중심부 수축. 중심부라는 말은 여기서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뺄게요. 중력 수축이 그냥 일어납니다. 중심부가. 자, 그러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죠. 중심부가 수축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두루두루 되는 거죠. 안쪽과 바깥쪽. 아까도 그냥 바깥쪽을 먼저 썼으니까 이번에도 바깥쪽을 먼저 써보도록 합시다. 바깥쪽과 안쪽입니다. 자, 바깥쪽에서는 바깥 온도가 올라가요. 따라서 계속 아까 바깥쪽에서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바깥쪽, 즉 전 단계. 이거는 지금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바깥쪽은 아까 중심부에서 하던 원소를 순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전 단계 핵융합.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의 전 단계를 계속 반복할 것이다 라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안쪽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승을 하니까 새로운 원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어때요? 새로운 원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싶어서 탄소까지 만들었죠. 그럼 다 그 탄소 다음 단계도 있을 텐데 온도가 또 상승, 중력 수축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온도가 괜찮으면 온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온도가 상승률이 충분히 크면은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다가 이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가 될 거예요. 따라서 태양 질량, 그러므로 태양 질량 정도, 별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시작 주기혈성. 그림에서 나왔듯이 주기혈성이 어, 앞에 수소 핵융합이 끝나서 바깥쪽 가열되면 적색거성. 이때 수소 핵융합, 그 다음에 적색거성일 때가 헬륨 핵융합 상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색거성이 끝났어요. 적색거성 끝나면은 그 다음이가 행성상 성운과 백색외성. 바깥층이 팽창하여 형성된 거예요.
자, 그럼 이때가 무엇이 생성됐었다? 탄소 생성 단계. 그래서 완전 끝난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 별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어디까지 생성? 철까지 Fe라는 원소까지 생성된다 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배웠듯이 처음에 수소 핵융합이 끝나면 안쪽은 헬륨 핵융합이 일어날 거고 바깥쪽은 다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내부 압력에 의해서 크기가 점점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소가 먼저 되고 헬륨이 되고 수소 H가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무엇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탄소죠? C가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산소. 아까는 뭐 탄소에서 끝났다고는 하지만 산소도 같이 생성될 수는 있긴 해요. 아이고, 기호로 썼네요. 자, 한글로 다시 쓰게 되면 산소.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주로 규소라고 나와 있어요. 규소, 황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규소만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냐? 그 다음에 철, F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온도가 대충 어느 정도 온도냐면 1000만 켈빈, 그 다음에 헬륨이 1억 켈빈쯤 되고요. 탄소가 8억 켈빈, 산소가 20억 켈빈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규소 핵융합이 철로 될 때 30억 켈빈. 이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탄소 핵융합 뭐 계속해서 점점 커진다. 크기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기혈성에서 초고성으로 점점 커져요. 자, 초고성이 됐다. 이때가 어느 상황? 주기혈성 H에서 초고성된 게 Fe, 철까지 생성된 상황이 초고성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은 똑같죠. 계속 크기 커지는 그 과정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그럼 어떻게 생성되냐? 예를 들면은 금이나 구리, 우라늄 이런 애들이라고 하면 돼요. 금, 구리, 우라늄 이런 애들은 언제 생성이 되는 것이냐? 자, 이거는 초신성 폭발 과정, 즉 철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초거성 다음에 초신성 별이 폭발하여 밝아진 단계, 초거성이 폭발한 겁니다. 밝아진 단계요. 밝아진 단계. 이때 일어나는 것이 금과 구리, 우라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금하고 구리, 우라늄 폭발하는 거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초신성이 펑 하고 폭발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입자들끼리 서로 마구마구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무거운 원소 생성되는 이 과정 자체는 에너지 흡수 과정입니다. 이거 주의를 해야 돼요. 초신성 폭발은 물론 에너지가 지금 방출이 되고 있는 거지만 생성되는 과정은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이라는 거 확인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원소들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래서 초거성 다음에 초신성.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이건 뭔가요? 중성자별하고 블랙홀. 그래서 날라가서 초신성 폭발로 중심부가 수축하면은 아까처럼 백색 외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선 중성자별,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별이겠죠. 중성자별이 되고 혹은 중력이 매우 큰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25배, 태양 25배래요. 25배인 경우에는 블랙홀이 된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금, 구리,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생성되냐?
초신성 폭발 때 생성된다. 초신성 별이 폭발할 때 이때 생성이 된다. 초신성 폭발 때 생성. 폭발 과정 생성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행성상 성운에서 나타나는 것. 그때도 무언가가 방출이 된다. 별에서 생성된 원소의 방출, 원소 방출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단순히 수소, 헬륨, 탄소로만 끝날 때, 적색 거성에서 끝날 때 행성상 성운 같은 경우는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만들어진 것들 방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핵, 초신성 잔해, 초신성 폭발해서 이때는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여기까지 고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엇? 만들어진 규소, 철, 거기에 더 무거운 금, 구리 이것도 추가적으로 방출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별 또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성간물질도 합쳐져서 행성도 만들 것이고 생명체 재료 우리가 배우지 않은 질소, 철산규막, 산탄수질 여기에 포함되는 애들 여기서 또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졌으니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추가적인 용어 계속 성간, 성운 이런 거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만 좀 더 해줄게요. 자, 성운의 종류는 앞쪽에서 했던 거죠. 성운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 뭉쳐서 생긴 기체 덩어리들이었는데요. 발광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얘기를 해보면 발광성운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발광, 스스로 빛을 낸다. 반사성운 같은 경우는 주위 빛을 반사해서 발광, 빛남. 주위 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게 반사성운. 그 다음에 암흑성운은 빛을 빛을 성간물질이 차단한다. 성간물질이 차단.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둡게 보이겠죠? 이런 경우가 암흑성운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등등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별의 색깔이라고 보면 될까요? 무슨 색을 띠고 있는지 온도에 따라서 자, 온도가 따뜻할수록 차가울수록 무슨 색깔이냐면 적색을 띱니다. 적색. 언제? 3000 켈빈일 때. 아래쪽에다 쓸게요. 3000 켈빈일 때 적색을 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노래질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래진 상황을 언제냐 라고 하면은 황색 이때 무슨 색, 몇 도쯤? 6000 켈빈 이때가 태양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예 하얗게 될 때가 있어요. 백색. 아, 하얀색이 오히려 더 뜨거운 온도겠구나. 이때가 9000 켈빈쯤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백색보다 좀 더 올라가면은 청백색, 그러니까 하늘색쯤 되겠죠. 좀 뜨겁습니다. 15000 켈빈. 자, 그런 다음에 아예 청색이 된다. 완전 파란색, 제일 뜨거워요. 2만 켈빈 이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어때요? 차가울수록 붉은색, 그 다음에 중간색이 황색, 백색,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을 더 넘어서 초신성 완전 이렇게 새파란 색깔 같은 경우 2만 켈빈 이상, 2만 도씨 이상이다. 매우 뜨거운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태양계는 일단은 형성에 대해서 먼저 해보면 태양계 형성 50억 년 전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이 50억 수명 남았다고 했는데 50억 년 전에 또 만들어졌대? 아, 그럼 지금 태양 나이 딱 절반쯤 지났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50억 년 전 우리 은하가 있었대. 우리 은하의 나선팔이라는 곳에서 태양계 성운이
태양계를 이루는 태양계 성운이 수축했다. 따라서 형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양계 성운 수축이 메인 내용이겠네요. 나선팔이라는 장소에서. 성운이라는 거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성운, 성간물질, 밀집. 그러니까 수축한 거죠. 성간물질이 밀집되어 있었다. 그래서 뭐처럼 보이는 거?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 그러니까 구름처럼 보이는 먼지 덩어리들이 성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총 4단계네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었다. 일단 태양계 성운이 있어야겠죠. 자, 이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초신성, 어떤 옛날 옛적에 어떤 초신성이 주변에서 하나 폭발했다고 합니다. 야, 초신성 하나 폭발하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철까지 완성되고 그 다음에 폭발하는 건데 이미 많은 역사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성운이 있었는데 폭발했으니까 각종 물질들이 퍼져나왔겠죠? 성운 밀도가 불균형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밀도 높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밀도 높은 부분이 수축했어요. 수축하고 회전을 했을 겁니다. 알아서 돌 거예요. 따라서 이게 뭐가 되었다? 태양계 성운이 되었다. 그러니까 재료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얘네들이 뭉치면서 서서히 뭉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원시태양 원반 현성. 일단은 원시태양이 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계 성운이 지금 완성이 됐는데 태양계 성운이 수축했다. 그때 중심 온도랑 밀도랑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수축을 하니까. 자, 수축하니까 뭉칠 거예요. 중심 온도, 밀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되었다? 원시태양이 되었다. 원시별이죠? 온도가 올라가고 밀도가 올라가서 빛이 스스로 나는 원시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 원반 3번 원시 원반도 동시에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같이 간 겁니다. 태양하고 원반하고 일단 태양계 성운이 수축을 계속 했는데 회전 속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팔을 접히면은 회전 속도가 올라간다. 수축이 되니까 속도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시 태양이 또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주변 물질, 원시 태양 주변 물질이 퍼져나가요. 빨라지니까 다시 퍼져나가서 수축해서 막 뭉쳐놨더니 또 빠르다고 다시 퍼져나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작위로 퍼져나간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서 또 퍼져나갔어요. 원시 원반. 그러니까 예쁘게 퍼진 거죠. 처음에 성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무질서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굉장히 정갈하고 진한 형태로 원반 형태로 퍼져나가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뭉쳤다가 한번 정리해서 다시 퍼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그 다음에 고리랑 미행성체. 고리 앤 미행성체. 이게 뭐냐? 어떻게 생겼냐? 자, 그 다음에 원시 태양이 자, 이번엔 원시 태양이에요. 성운이 아닙니다. 성운은 이제 끝났나 봐요. 원시 태양이 중력 수축. 그러면 드디어 원시별 중력 수축해서 온도 올라간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 근데 아직까지 어떤 추가적인 일, 주기혈성 되진 않았어요. 온도는 계속 올라갔고, 동시에 원시 원반,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회전을 할 겁니다. 따라서 큰 고리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예쁘게 펼쳐놓은 걸로 끝났는데 이번엔 어떻게 돼? 고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리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긴 건 아니고 고리가 여러 개가 생겼어요. 고리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행성체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때 큰 고리가 뭉쳤는데 각 고리에 티끌이나 기체가 뭉쳐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나타났다? 미행성체라는 게 형성됐습니다. 미행성체 형성. 그래서 원시 태양을 공전해요. 원시별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도 어때요? 그러면은 거의 완성이 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미행성체라는 게 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미행성체란 뭔가 행성은 아닌 어떤 물질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태양계 성운 고리. 위치는 일단 태양계 성운 고리에서 원시 태양 주위를 도는 위치죠, 현재까지. 그 다음에 상태. 충돌 성장하여 서로 충돌해서 성장하여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충돌 성장. 서로 부딪히면서 운석 떨어지면서 점점 커진 형성된 작은 천체예요. 그러니까 운석 맞아서 점점 커지고 있는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지고 있는 그런 작은 천체다라는 게 미행성체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까지 생겼어요. 형태는 지금 우리가 아는 태양계까지 됐습니다. 마지막 원시 태양계 형성. 자, 근데 고리가 좀 깔끔하게 없어져야겠죠? 자, 드디어 원시 태양이 앞에서 배운 수소 핵융합을 하기 시작해서 별이 됐어요. 진짜 태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미행성체는 어떻게 됐냐? 자, 미행성체는 계속 충돌하면서 성장했어요. 충돌, 성장, 크기 점점 커져. 그러다가 원시 행성이 됐어. 그러면서 태양계 형성이 되었습니다. 원시 행성이 되었고 태양계 형성이 되었다. 알아서 크기가 커졌어요. 여기까지가 이 5가지 상황이 지금 원시 태양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점점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먼지만 있다가 조금 밀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돌기 시작했고 그 부분이 원시 태양이 된 거고 그런 다음에 뭉친 다음에 빨라졌으니까 다시 펼쳐졌어요. 피자 도우처럼 촥 하고 펼쳐졌어요. 이번엔 예쁘게. 그런 다음에 고리가 형성이 돼서 각 고리를 따라서 도는 미행성체가 생겼고 걔네들이 알아서 뭉치면서 점점 예쁘게 정갈하게 바뀌고 별은 알아서 태양이 주기혈성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원시 태양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게 원시 태양계의 형성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행성들이 8개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태양 옆에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렇게 8개가 있죠. 각각 어떻게 나타내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쪽부터 4가지는 지구형, 뒤쪽에 4가지는 목성형이에요. 그래서 행성을 딱 보게 되면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4가지는 지구형 행성이고요. 목성형 행성 4가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4가지가 목성형 행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금지화, 목토천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나 한번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특징 거리부터 볼게요. 거리는 지구형 행성은 가깝습니다. 태양과 이걸 다시 쓰게 되면 태양과 거리라고 적어야겠네요. 태양과 거리. 그리고 목성의 행성은 멀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거리로 인해서 성분 녹는 점이 얘는 가까워요. 그러니까 잘 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높아요. 목성형 행성은 녹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무엇이 있냐? 철, 니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철, 니켈, 그 다음에 규소, 니켈, Si, 규소 이런 물질들. 즉 얘네들은 무거웁니다. 무거움. 그리고 여기는 특징 H2O 그 다음에 CH4 가벼움. 물질 이름은 수증기 물이죠. 그 다음에 CH4 메테인 이런 애들 가볍고 잘 하늘로 기체로 돼버리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분의 녹는 점이 이렇게 높고 낮기 때문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암석형 행성이에요. 암석 성분 행성. 자, 그리고 얘네들은 기체 성분 행성이 주로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여기에서 추가적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크기예요, 크기. 자, 이 암석 성분들 적을까요, 많을까요? 얘네들 적습니다. 양이 적어요. 양이 얘네들이 무겁기도 하고 적어요. 양 적음. 따라서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체 성분 행성의 특징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수소랑 헬륨까지 끌어당겨요. 가벼운 기체를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크기도 계속해서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목토천해가 크기까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기가 크다는 건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반지름. 반지름은 역시나 작다, 이것도 크다. 한꺼번에 살펴볼 수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거 밀도까지 볼 수 있겠죠.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 즉 크기랑 질량이에요. 자, 크기는 지구형 행성 작고요. 그 다음에 성분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작은 거분의 큰 거. 따라서 밀도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크기는 무지 크지만 가벼운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밀도가 낮다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표면은 추가로 표면이 단단하다. 지각이니까. 어. 그 다음에 얘네는 암석이니까. 근데 얘네는 기체라서 표면이 없습니다. 사실상 표면이 없거나 뭐 단단하지 않거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징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보면은 이제 그 외 기타 등등 골이나 위성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볼게요. 자, 수금지화인 애들 고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목토천해 같은 경우는 고리가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고 위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적어요. 있더라도 달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목토천에는 위성도 무지무지 많이 달고 있다까지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 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몰랐던 처음 보는 내용은 어떤 쪽? 주로 이쪽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성분, 그래서 구성이 어떤 것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냐? 무거운 원소, 가벼운 원소, 따라서 양이 적기 때문에 크기도 작다까지 이런 얘기가 연관되는 부분 여기 정도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는 점도 높다, 녹는 점 낮다까지 다 여기서 형성되는 이야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얘기예요. 지구 형성입니다. 지구 형성.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플러스 생명체까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시 지구가 있었는데요. 미행 성체가 충돌해서 계속 충돌했어. 안 그래도 충돌해서 점점 생겼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장을 했다. 그래서 계속 커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자, 1번 볼게요. 미행성체가 충돌합니다.
자, 이거는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석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됐고, 자, 운석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요. 무엇 때문에? 미행성체 계속 충돌하니까 온도가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되어 있어? 마그마 바다입니다. 땅이 없어요. 그냥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용암 자체는 어쨌거나 땅의 성분이죠. 그러니까 땅이 녹아져 있는 상태, 엄청 뜨거운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마그마 바다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SiO2, SiO 그러니까 이거 계속 적었죠? 규소라는 물질과 산소라는 물질이에요. 규소 Si, 산소 O. 어차피 외우게 될 거예요. 주기율표 할 때. 자, 얘네들은 가볍습니다. 그나마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주기율성 할 때 그 근처에 있던 애들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마그마 바다 위쪽, 아래쪽, 위쪽에 갑니다. 그래서 멘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멘틀의 성분은 규소, 산소 위주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초신성 폭발 때나 나온 얘네들 무거운 애들 무거움 Fe는 무엇? 철. Ni는 무엇? 니켈. 나올 때마다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은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아래쪽이라는 건 사실은 지구는 둥그니까 중심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핵입니다. 따라서 지구 중심부는 무거운 게 많아요. 밀도가 높다까지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계속 충돌하다가 충돌이 미행성체 충돌 빈도가 좀 떨어져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 드디어 좀 살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표 온도. 드디어 좀 운석이 좀 덜 떨어지니까 온도도 좀 낮아졌을 거고요. 따라서 원시 지각이 생깁니다. 땅이 생겼어요. 즉 단단하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단한 상태가 되었어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대기 중 성분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때 CO2, N2, H2, O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자, 이때 이거는 따로 봐야겠네요. 화살표가 아니라 이렇게 있었는데 원시 지각 속에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 이렇게 있었는데 대기 중 성분이 이제 비가 내렸어요. 비 내림, B, H2O 이렇게 물이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때 무엇이 형성이 되었냐? 원시 바다 형성. 그리고 이 원시 바다는 또 무엇? CO2 흡수까지도 해냈다라는 겁니다. 대기 중 그래서 CO2가 줄어들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대기 CO2 감소도 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생명체는 어디서 생겼냐?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진화까지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생명체까지 이렇게 한 번에 봤고요. 이번 주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도 역시 스토리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세부적인 조금 내용 굳이 다 외운다기보다는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이해해보면서 그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